안녕하세요. 바로 앞전 그 방송 내용 때문에 좀 몇몇 분들이 댓글로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정치적 견해, political spectrum 전체를 일종의 한 역사가 글쎄요 한 2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20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통사적으로 그러니까 쭉 개요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님을 우리나라의 뭐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진짜 자주국가 뭐 삼성 재벌 해체 이런 것들의 리더로 이재명 지사님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이제 그 소로스의 작전 세력, 소로스가 운용하는 작전 세력이 극좌, 극우 이런 좌파, 우파, 양날개를 동시에 운용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왜 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말, 그러니까 a political spectrum, 정치적인 견해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근원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폭력적으로 다 사형을 하고 이렇게 피를 보면서 들어선 공화정 프랑스 의회에서 이제 엄청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 좌석 배치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게 a political spectrum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는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이런 말보다도 어쨌든지 좀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왕정시대 그때 봉건제죠. 봉건시대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의회에서 이제 연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앉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좀 가자, 좀 평화적으로 가자. 뭐 어쨌든 피를 보지 말고 가자 이랬던 입장들은 오른쪽에 앉고 이랬던 거에서 이제 우리 빨간당 준표 씨가 홍준표 그 양반이 완전 좋아하는 좌파 우파 the left wing, the right wing 이란 용어가 맨 처음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유럽이 난리인데 이 유럽도 시간이 있으면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운용하는 유럽연합, 나토 이런 것의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마크롱 이 사람은 이제 본래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 가문, 유럽 금융권을 그러니까 미국 우리는 락펠러라고 하는데 락카펠러 가문하고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더 역사가 오래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키운 로스차일드 차일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들고 나왔던 입장이 좌도 우도 아니고 완전 극중, the far center라고 그래야 되나요? far left, far right 이게 극좌 극우니까 far center였나? 아무튼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비웃죠, 다 비웃고 그러는데 또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CIA의 전략적 자산 중 한 명이라는 그 안철수 씨가 이걸 따라했죠. 그 자기는 극중이다 이래갖고 지금 바미당도 극중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그 좌파 우파라는 말의 그러니까 출발입니다. 이게 출생이 프랑스 혁명 직후인데요. 근데 이런 프랑스 혁명 직후 그러니까 이러고 논쟁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진짜 토론을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국하고 프랑스의 의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논리적, 이론적, 사상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러저러 함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더 옳다. 이런 격렬한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막 이제 말싸움을 하는 이런 폐해를 이제 지켜보면서 자란 사람들 중에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트 꽁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초중반 이때 이제 이런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담론들, 디스코스들도 사이언스로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을 해서 이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영역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꽁트가 얘기한 게 완전히 옳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올발라서 진리라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장이 열렸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이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여러 가지의 자연 발생적인 현상들 중에서 자기들한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를 딱 골라서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잖아요.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거를 이식하고 심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북한 이렇게 이제 딱 꽂아버리는, 그러니까 알박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거를 키워주는, 그러니까 백종원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백종원 씨가 그런 식으로 활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드니까요. 이런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글쎄 꽁트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런 사회과학의 영역을 열었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들,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 알박기, 양날검법 전략 이것들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제 생각에 대충 출발점으로 삼아도 될 것 같고, 뭐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도 역사가 대충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 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뭐 그러니까 저도 신앙인이지만 어쨌든 그냥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거기에서 태어났던 예수라는 한 젊은이, 이 젊은이는 안식일도 안 지켰고 그 유태교의 그 기득권 세력인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파는 뭐 이론가들,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싸웠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자기 자신은 야훼라는 유태교의 신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야훼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아버지 이러죠. 이렇게 그 유태계하고 상관이 없었던 이 사람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 4세기에 와서 로마 제국주의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니까 그 예수교가 아무리 압박 학대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거가 지금은 역사 속에 뭐 초대교회 운동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오밤중에 꿈에서 십자가를 봤다 이러면서, 본래는 그리스 로마 신인 태양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최고 높은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꿈에서 십자가를 봤다고 일어나갖고 이제 예수교, 그 초대교회 운동을 로마의 국교로 정하는 과정, 이거는 로마가 제국주의화 돼가는 과정하고 같이 이제 합쳐지는 건데,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와 어떤 뭐라 그러죠? 초대 뭐 아무튼 이 예수교에서 로마 제국주의와 유태교의 결혼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첫 번째 결혼이에요. CNN과 군산복합체도 결혼을 했는데, 그 출발이 이때가 이제 엄청 우리 인류 전체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 결혼, 야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냥 예수교를 경전을 만들면서 지금의 더 바이블 이걸 만들면서 거기다가 유태교의 그 야훼를 부르는 그 경전을 합쳐버린 거죠.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얘기고 얘가 길어지니까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런 식의 그 양날검법을 위한 상호 모순적인 거를 합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기를 꽁트라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꽁트라는 사람이 이런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담론들, 디스코스들이 사이언스여야 한다는 입장이 이제 그 울림을 얻고 공감을 받아가지고 사회학, 소시올로지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이거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특히 이제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그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뭐 소시올로지에서는 에밀 듀켄 같은 사람들이 그 뭐 종교의 역사, 기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1800년대 19세기 초반에 소셜 사이언스 영역에 그 큰 틀이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런 그 서구의 사회 소셜 사이언시스 이 정도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서구 이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요.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이어져 왔던 이런 그 학문적 철학적인 학술 토론하고 이제 분리돼서 그 서구 이론으로 그러니까 양대 산맥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시 와서 보면요. 그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이라는 것과 서양의 그 철학은 따로 있고 사회 과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사회 과학이라는 것들을 다루는 정치 영역이 사실은 그 한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그 동양 철학들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런 소셜 사이언스라는 거를 발달시키지 않고 본래 있었던 고유한 인문학적 철학적인 것들 속에서 다 이제 찾아냈는데 서양에서는 소셜 사이언스라는 거를 탄생을 시켜서 이것이 거대 담론, 디스코스로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새 뭐 프레임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과학이어야 되니까 개념과 개념들, 컨셉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이제 그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식 자기의 시스템의 정합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말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린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달리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은 그 자신들의 논리와 그 도덕적인 이런 그리고 담론의 정합성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우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라는 이런 계몽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게 되고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런 그 네거티브한 애스펙트 부정적인 측면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올로지라는 말, 올로지, 러지라는 영어 전미사 이게 뭐냐면 소시올로지 할 때 등장하죠. 또 올로지 많잖아요. 근데 트릴러지도 있잖아요. 트릴러지가 뭐죠? 거기도 러지가 붙는데 이거는 무슨 대하 역사극 3부작 이럴 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라는 말의 본래 뜻이 그냥 뭐 담화, 대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마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저도 일반 사람인데 이데올로기를 싫어하는 일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디올로지거든요. 아이디올로지. 본래가. 그럼 이건 뭐냐면 아이디얼. 이상적인 것을 러지 공부하고 논하는 거 본래는 좋은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논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이데올로기라는 이 말이 본래는 아이디얼과 러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내용이 뭐가 됐든 이상을 논하는 담화 담론 자체가 나쁠 게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왜 학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숫자가 많지 않은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 담론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귀가 맞아야 되고 거기서 개념어와 개념어 사이에 논리적 또는 그 개념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정합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을 뵈고 다른 사람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 주장을, 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왜 입진보라고 부르면서 이제 싫어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던져드리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답하게 되는 오늘 이 녹음의 내용이 아마 제가 태극기 모독 부대에서 돈을 받는 극문 똥파리 정체불명의 돈 받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지켜내고 삼성의 홍석현 그리고 그를 앞세운 조지 소로스 이런 자들이 근본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 작전 세력들의 지금 거의 총칼을 들지 않은 내란에 가까운 모략질 이런 상황을 우리 촛불 국민들이 잘 알고 막고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힐러리 선거 캠프의 굉장히 어떤 전략가가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이 그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unaware,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그 stupid, 멍청하게 만드는 거라고 쓴 게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stupid가 아니라 딴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게 그때 녹음할 때 생각이 안 나갖고 그냥 stupid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가 그 strategist가 썼던 정확한 단어가 incompetent. 뜻이 뭐냐면 무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러니까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완전 여기에 제일 효과적인 게 소로스의 양날검법 작전 세력이에요. 그리고 3중, 5중, 10중에 이관계를 동원하고 극좌 극우의 성격을 띤 작전 세력을 동원해 갖고 많잖아요.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묶이는 그 인권 이슈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군의 인권 상태를 연구하는 거기 단체에 이거는 제가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전달해 드리면 다스페이다에 자주 출연하시는 거기에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그분이 이제 성소수자시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아무튼 성소수자이신데 또 그 단체에 그러니까 소로스가 후원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유튜버가 올려놓은 거를 봤어요. 그 유튜버는 또 모든 문제들을 싹 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엄청 강조를 하시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광화문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에 참 좋은 장소인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건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광화문으로 가자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외국에 있으면서 어떤 그 외국에 있으면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멘탈이 가능한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광화문을 강조하시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광화문하고 그다음에 자꾸 사회주의 혁명에 이재명 지사님을 취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안티 문재인의 홍석현에게 휘말리는 소로스와 홍석현에게 휘말리는 꼭두각시인 문재인을
때려부시고 갈아엎는데 이재명이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 삼성과 적폐를 때려엎고 삼성을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썩은 적폐들을 일거에 뒤집어 엎자 이러면서 이제 성남 그 지청 집회 이후에 광화문 이 두 분 다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사시나 봐요. 어쨌든 이 아이디올로지 이상을 논하는 담화들 중에서 이제 왼쪽에 있다 대충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게 된 거는 그때 그 프랑스 혁명 의회에서 왼쪽에 앉았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대충 우리가 아는 말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그다음에 소셜리즘 그다음에 뭐 우측에는 뭐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 개인을 강조하죠. 이거는 그냥 어떤 도덕적인 이런 뭐 이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봤을 때도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거일 거고요. 근데 사회주의, 소셜리즘, 그리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거는 한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모든 그 사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생산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회사 코퍼레이션 포함해서 인더스트리 뭐 모든 산업 팩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소유가 국가죠. 개인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그 반대고요. 그런데 여기서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좌측의 끝에는 전체예요. 그 전체가 뭐냐면 totalitarianism, 전체주의 이러면 우리 되게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악의적인 이데올로기일 수 있는 게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거는 지금 그 제가 그 한글 아레아로 이거 몇 년판인지 모르겠는데 아레아로 입력을 했더니 단어 자체가 아레아 한글에 입력조차 돼 있질 않아가지고 그 오타 표시하는 빨간 줄이 뜨는데 그게 뭐냐면 libertarianism이라는 자유의지주의라는 개인주의의 끝판왕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한 전체 개개인들이 똑같아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이런 게 이제 파시즘이 되는 거고 파시즘이요? 파시스트. 그리고 libertarianism에서 그냥 경제 부분에서 더 유명한 거는 laissez-faire라는 불어로 알려져 있죠. 방임주의. 모든 개개인들이 다 한 사람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달려라. 이런 아주 극악하게 나쁜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빚어내는 이 끝에 있는 건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 재벌 체제, 그 다음에 소로스 같은 사모 펀드, 그 살인적인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어 totalitarianism하고 libertarianism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한 어떤 이제 그냥 이상이라고 아이디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기치로 걸면서 막 밀어붙이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셜리즘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지금 변형된 사회주의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본래 이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생산 시스템, 모든 경제 제도의 주인을 국가로 바꾸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북한에서 그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시스템, 국유화 시스템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재산을 뺏긴 분들은 아마 뺏길 만큼 재산이 많았던 분들, 보상받지 못하고 뺏길 만큼 재산이 많았던 분들은 아마 식민지 시대 때 친일을 하고 거기에 복속했을 테니까 그 다 뺏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북한이 믿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제 그 뭐 친일 인명사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계시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 뭐 이런 식의 북한의 어떤 그 집안 패밀리 가계도 같은 거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전체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주의, 이즘 이런 것들이 그 거대 담론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되면서 본래는 이상사회에 대한 얘기를 논한다라는 좋은 뜻이었던 아이디올로지라는 게 어떤 그 자기의 생각들을 막 계몽주의적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빚어내는 말로만 말의 정합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속에서 지금 잊혀진 말이 뭐냐 하면요. 잊혀진 말이,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린 말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아무튼 숨겨놓은 말도 있고요. 근데 좀 길어지면 안 좋으니까 그 숨겨놓은 말, 플라토니즘이라는 걸 숨겨놨는데 그거는 써먹으려고 숨겨놓은 거고요. 그 플라토니즘은 숨겨놓고 그 utilitarianism이라는 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utilitarianism이라는 게 아마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윤리, 국민윤리, 윤리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공리주의요. 공리주의. 근데 그러니까 이게 utility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공익 사업, 유용성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utilitarianism 공리주의. 근데 공리주의 창시자는 벤담이죠. 다 생각나시죠?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청취를 하시던데 처음에 창시했던 벤담은 상당히 이제 그 급진적인 개인주의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 질서, 경찰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는 그런 각도에서의 공리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제자쯤 되겠죠? 제자쯤 되는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사람 이름 아닌가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utilitarianism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한 사회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우리나라 철학인 대동세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은 거죠. 다수가 함께 행복한 대동세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방 분권화가 돼야지 아무래도 지역으로 나뉘어져야지 그러니까 그 한 지역 지방 지자체 안에서 보다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이런 시스템을 정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극각하게 벌어지게 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계신 거잖아요. 문 대통령님이. 요번에 보니까는 지방세 이것도 얘기하신 대로 거친 세금 중에서 지방세로 돌리는 부분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던데 저는 사실 본래는 이재명 지사님의 선명성을 훨씬 더 높이 평가했다가 이상호 기자님이 뇌물을 받아먹은 첩받다가 DJ다. 물론 그 전에 김영삼 이렇게 그거를 폭로해 주셔가지고 헐 이러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순서를 다시 다 잡아가지고 도대체 삼성이 입김을 뻗어서 소로스 같은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현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진보 적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 순서를 똑바로 잡고 난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님 하고미 진짜 다시 보이고 정말 엄청나게 존경하게 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가 좀 더 많이 느껴지면서요. 진짜 그 전에는 노무현 때부터 삼성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문 대통령님이 진가
그런 거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모르지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극악한 그 적폐들의 그 마수, 우리나라 GDP의 반이 삼성 재벌 그룹들 거라고 이상호 기자님이 그러던데, 그렇게까지 빈부격차를 벌리고 국가를 시스템을 다 장악해버린, 이게 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숫골들은 본래 그쪽 편이었고,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정치, 경제 권력은 몰라도 정치 영역에서 만에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을지, 그리고 무엇을 견디고 계실지, 그런 게 너무 좀 느껴지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제가 대동세상, 대동단결 이런 게 그 운동권 용어니까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글쎄,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들으실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당서 앞에 그 공정수사 집회를 첫 번째 주에는 못 가고 두 번째 주에 갔었는데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 극렬 이빠 뭐 이래갖고 그 이지사님 관련 요새 유튜브에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유튜브 채널을 거진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오피셜 그것도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 그날 분당서를 저는 가면서 이제 집에서 2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러고 막 가는데, 그날 이제 이지사님 이재명 오피셜에서 라이브로 무슨 설탕을 녹여갖고 뭐 머리띠 뭐 이런 팔찌 그런 거였나, 아무튼 뭘 만드는 놀이를 하시면서 그 진짜 어렸을 때 얼굴 표정하고 똑같으시잖아요, 이 지사님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설탕 그거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또 망친 거는 또 완전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때 그 사회 보시는 분들 질문에 대답하면서 유튜브 이런 거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지난번에 제가 혁명, 대동단결 이런 운동권 용어 좀 안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방송을 만약에 들으셨으면 이 아줌마 바보 아니냐, 무슨 이 바보 아니야, 대동단결이 무슨 운동권 용어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휴 참 창피하고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리고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죠. 뭐냐면 너무나 선명하게 안티 삼성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또 이제 그 이상호 기자님, 이런 분들을 앞세워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주의, 그다음에 진정한 자주독립 이런 구호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뭐 삼성 재벌 족벌 이런 거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가 미국의 그 소로스 작전 세력 말씀드렸었잖아요. 안티 파시즘 말이 얼마나 좋아요. 파시즘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또 Black Lives Matter, 그 흑인 인권운동단체요. 이런 집단들처럼 그 3차원에서 글로벌 엘리트들의 작전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입장. 그래서 더민주 내에서 친삼성 적폐 세력들, 뭐 김진표, 전해철 얘네들이 주도하고 있겠죠. 그거를 조종하고 있는 거는 이해찬하고 유시민이고요. 이쪽에서 출당을 외치는 이재명 나가라. 시끄럽게, 왜 너 지지자들 너무 시끄럽게 소동 피운다. 그 태극기 모독 부대라는 이상호 기자님의 표현을 저도 좋아하는데, 그 같이 붙어갖고 휘말리고 이렇게 악용되실까봐 그거를 그냥 초지일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소로스 작전 세력의 수법이거든요. 엄청 좋은 말을 하면서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내용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들게끔 앞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뒤집어 씌우는 세력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런 저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작전 세력 3차원에서 행동으로 하는 그 작전 세력에 이제 악용될까봐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공리주의, utilitarianism이라는 저들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제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살짝 감춰놓은 거는 엄청난 극악한 이데올로기인 플라토니즘.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 막 이렇게 그리스 막 완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무슨 인문학의 출발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플라톤주의라는 이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얘기한 책에서 이제 전체주의만큼 무서운 거라고 얘기한 플라톤주의, 플라토니즘은 딱 감추고, 그리고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는 건 아예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든 아니면 매우 수준이 낮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이 내용이 우리 이제 단군 이래로 우리의 통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홍익 인간이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득세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구 이 사회과학 담론에서 이게 이제 철학까지 포함한 통치 이론으로서의 소셜 사이언스의 거대 담론 프레임을 짜고 최고로 많은 것을 포섭하고, 그리고 엄청 세련되고 나이스한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맞는 걸로 이렇게 프레이밍을 계속하는 프레임 틀을 짜는 거대 담론 속에서 만약에 공리주의 이런 게 득세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되니까 최대 다수를 찍어 누르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극소수 엘리트들이 대다수 일반 사람들, 즉 국민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행보에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안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량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훈고학이랑 비슷한 거죠. 훈고학.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이 훈고학을 일삼는 정쟁을 일삼는 당파들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가 유틸리테리아니즘이 퇴장된 거는 저로서는 이제 전 세계의 커런시, 통화요. 커런시라는 건 머니, 돈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머니 이러면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따져서 그 물건의 본래 가치대로 맞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머니죠. 근데 커런시, 통화 이러면은 인플레 엄청나게 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커런시, 지폐,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는 이런 것만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 커런시가, 근데 그것도 본래 머니는 조개 껍질 이러다가 금, 은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금 본위제로 지폐, 달러를 찍어냈죠. 달러만 치면요. 이럴 때는 어땠어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금의 양이 중요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어느 날 딱 외환 본위제로 넘어가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율 얼마다고 맨날 나오는 게 달러를 금을 얼마나 많이, 이게 아니라 달러, US 달러, 지폐가 그 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 나라 지폐,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은 커런시 달러로 넘어간 거는, 그러니까 금본위제에서 외환본위제로 넘어가면서 이게 미국의 사기업, 금융 카르텔의 운용하는 사기업인 연방준비제도라는 데서 종이하고 잉크만 갖고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만큼 이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는 이 이즘이 거대 담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말싸움이죠. 토론, 디베이트, 말싸움, 논리 갈고 닦기. 여기서 퇴장한 게 금본위제가 외환본위제로 넘어가 버린 것만큼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본래 그 역사 속에서 홍익인간, 인내천 이런 그 이 공리주의와 가장 많이 닮은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우리 홍익인간 인내천이 본래 우리 거니까 뭐 한 2000년 앞서서 생긴 거니까 뭐 공리주의 뭐 미리 우리나라 홍익인간을 공부를 했을까요, 혹시?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게 마지막으로 관찰된 게 갑오 농민혁명이었는데 이때 또 그 고종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거 다 깨졌죠. 그랬다가 요즘 와서야 거의 100년이 지난 요즘 와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죠? 사람이 먼저다. 이재명 지사님은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런 데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인내천, 홍익인간 이런 공리주의 정치 철학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즘에 글로벌 엘리트들이 전 세계 시스템을 막 주도하면서 몰아붙인 이게 이제 한 200년 정도 가장 극악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특히 지난 세기, 20세기에 정말 그 끝판왕을 이뤘다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 이걸 보면 이 공교육이 전부 다 오민화 정책의 기본,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unaware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unaware,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incompetent, 무능력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목표다 보니까 교육도 공교육이 오민화 정책을 시행하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 그 밀레니엄 세대들이라고 불려지는 20대 초반 얘네들은 그 인터뷰하는 워터스 월드라는 일종의 쇼 비슷한 그 뉴스 쇼 비슷한 그 거기서 워터스라는 사람이 막 질문하고 다니거든요. 길에서. 그러면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 민주당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좋은 대통령은 데려다가 민주당 대통령인 줄 알아요. 아무튼 다시 소셜리즘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셜리즘에 대한 자생적인 소셜리스트들이 그 19세기 초반에 있었죠, 당연히. 그러면서 박헌형, 여운형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승만, 박정희가 다 죽였잖아요. 다 이승만은 뭘로 죽였죠? 그 무슨 그 부역 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도연맹 이래갖고 다 죽이고 또 박정희는요. 간첩 조작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다 죽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추구했던 건강하게 소셜리즘 시스템을 추구했던 세력들이 다 죽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녹음이 보니까 제 기계가 46분이 좀 지나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이걸 마치려고요. 어쨌든 그렇게 건강한 사회주의 그룹이 죽었다가 70년대 말 정도부터 다시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유시민 씨도 아마 지금은 소로스키드가 됐지만 그때는 건강한 소셜리스트였을걸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리지널 소셜리즘,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모택동주의, 그러니까 삼민주의를 받아들였던 중국의 모택동주의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생적인 토착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의 주체사상 이쪽으로 이제 그 운동권 세대들이 다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생적이고 건강한 사회주의가 좀 소멸되다 자취를 좀 감췄다 그럴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이 소셜리즘 이것이 지금 저를 비판하시는 그 사회주의의 건강성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글로벌 엘리트들 소로스 같은 사람들한테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ideologically 이게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그 과격해지고 신념에 불타오르면서 그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벗어난 이론의 이 말과 말꼬리를 물면서 달리다가 결국 과격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2중 3중으로 조정하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들한테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표적이 되는 게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이 소셜리스트가 아닌데 이재명 지사님을 소셜리스트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혁명 아니면 급진적인 어떤 자주 독립혁명, 재벌 해체,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재벌 해체라는 거를 국유화 이렇게 들리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문어발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모든 유통 시스템과 생산 중간 허리를 독점하는 이런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의 꼬리를 끊어내야 되는 측면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될까봐 이용되는 측면에서의 작전 세력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지사님은 우리가 본래 자본주의 캐피탈리스트 시스템을 운영해 온 사회 소사이어티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불러일으켜서 보편 복지 사회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